안녕하세요. 여기요 박소장입니다. 왕십리역은 현재 4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쿼드러플 노선인데 GTX C 노선까지 추가된다면 퀸터플 노선이 됩니다. 마침 수소 동탄을 잇는 GTX A 노선이 지난 3월 30일 개통을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에 진입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GTX로 인해서 탈서울 수요가 많아질지 아니면 도심 중심부의 상권이 많아질지에 대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 생각은 얼마 전에 쇼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탈서울 수요가 가속화되기보다는 도심 집중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탈서울 수요는 GTX로 교통이 편해져서 이동되는 수요가 아니고 서울 집값이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수요이기 때문에 GTX로 인해서 중심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도심 집중화는 더욱 가속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서울 집값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투자는 항상 미래 가치에 기반해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겠죠. GTX가 막상 착공되고 운행을 시작하면 GTX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미래 가치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현재 가치만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이러한 시기에는 한 번쯤 매도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투자에 대한 접근을 서울 중심 지역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의 최중심지라고 해도 무방한 왕십리 지역은 현재 낙후된 지역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지역 어떠한 개발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십리는 2040 도시 기본계획에서 나온 내용처럼 7군데 광역 중심 지역 중에 하나이고 청량리와 더불어 동부권 지역의 핵심 지역입니다. 왕십리의 상업, 문화, 업무 중심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왕십리역 주변에는 행당 7구역, 행당 8구역, 하왕 9구역, 10구역 등의 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진행 상황이 다르고 투자 금액 역시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0일에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한 주택수 산정 제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2024년 5월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3월 19일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이 3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3월 26일에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26일 이후 대상주택에 해당되는 주택들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접근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다주택자분들입니다. 다주택자분들은 행당 8구역이나 하왕 9구역, 10구역의 신축, 즉 2024년 1월 이후에 준공된 물건을 찾아서 매수하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다주택자가 아니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매수를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 정책은 계속적으로 돌고 도는 만큼 서울에서도 공급이 많아지면 가점제에서 다시 추점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오히려 청약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혜택을 빠르게 받아서 매수한 다음에 매도 타이밍을 재보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 싶습니다. 행당 7구역은 2012년 조합이 설립돼서 2019년 8월 관리 처분을 받았고 입주는 2025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사비 갈등 문제로 조금 딜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기사에서도 보신 것처럼 대우건설과 조합 측 협상이 불발되면서 공사 중단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기존의 공사비가 546만 원인데 672만원으로 증액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정말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공사비는 사실 지역 불문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인데 얼마나 고급 자재를 넣느냐에 따라 사실 조금 다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공사비는 평당 700만원에서 800만원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리한 요구는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행당 7구역에 일반 분양분이 138세대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행당 7구역은 입주 시점에 30평대 조합원 물건의 급매를 노려보는 선택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입주 시점에는 늘어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입자를 싸게 맞추기도 하지만 매도 물량도 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행당 8구역은 2021년 추진위를 발족했고 2024년 1월 말에 구청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에 구청에서 시청에 보고를 한 상태이고 4월달 정도에 신속통합기획 선정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토지 등 소유자는 약 700명 정도입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신축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왕 9구역, 10구역은 현재 동의서 진구 중인 상태인데 신형 스포츠센터 매각을 통해서 지어진 단지형 다세대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모두 탈락했었는데 단지형 다세대와 하왕 10구역을 포함하면서 동의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약 600명 정도 되고 1,500세대의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역 노후도는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고 이번에 추가 편입된 하왕 10구역도 반대가 심했던 상가를 최대한 배제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동의서 진구는 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십리역 주변 주요 투자처들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각 지역마다 사업 속도와 투자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투자를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어 박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